자, 2023년이 시작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3일에 급등하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할 만큼 엊그제 같던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급등을 열어준 첫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에코프로 같은 슈퍼 대장주가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게, 아직 이 1월의 일이 눈앞에 생생한데 벌써 5월 시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 5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서 목표를 채워야 되고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볼 텐데, 우선 저는 4월 시작하기 전에 4월 시장 목표가 1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을 내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면 4월 시장은 올해 시장 중에 성적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돈을 쫓거나 뭔가를 기대하고 매매를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매를 할 때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신만의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이 주는 만큼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인데, 돈을 빨리 벌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기대치를 낮추고 편한 마음으로 매매에 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시장에는 제가 목표가 무조건 지키자, 하락장이니까 읽지만 말자, 이게 저의 목표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지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수익만 내보자라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의 5월 시장 목표는 올해 가장 못했던 4월만큼은 하자라 정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완전히 지키자라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월 시장에 상승과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상승일 때는 에코프로 주도 시장이 나올 것이고, 하락장이라면 더 이상 에코프로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올라가지 못해서 신용에 발목 잡힌 장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주도하는 상승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2, 3월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종목들이 주도하게 되는 시장이 찾아온다면 이 종목들의 추세 자체가 심상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아직까지는 계속 고점 대비 심한 정도로 무너지고 있기에 이게 살아날 것이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이면은 제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하락하게 되는데, 살아나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차트가 예뻐질 것입니다.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온 다음에도 충분히 살아날 것 같은 자리에서 계속 황금선 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살아나서 또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근에 좀 잘 나가던 종목들이 무너져가지고 고점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태라서 당장에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시선이 가는 것은 고점과 거리가 아주 가까운 에코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지금 프로그램이 15만 주 들어오면서 양봉 띄웠다가 15만 주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이게 아쉬웠는지 마지막에 종가 매수까지 할 만큼 다시 끌어서 매수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들어왔던 14만 9천 주 물량이 그대로 나갔다가 한 2시 반 정도 넘어서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사들였습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이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은 2시 좀 넘어서부터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당장 크고 쉽게 남길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상승을 유지하고 어디까지 가는 것은 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당장의 이 프로그램의 관심도 에코프로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갔으면은 다시 들어올 차례라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저번처럼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고점을 다시 뚫어주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의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뭐 2조 원, 이때까지 2조 원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 2조 원까지 다 돌파를 해버리는 뭐 3조, 4조, 더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월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힘과 함께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먹을 자리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뭐 장기 투자를 해오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만 좋다면 이 기업을 알고 장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온다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힘은 당연히 프로그램입니다. 주가가 평소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워낙 관심도가 크니까,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1이니까 잘 떨어지지 않지. 이것도 뭐 추세가 황금선 밑으로 기울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힘이 빠지게 될 것이며,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82만 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려 한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나 프로그램에 힘이 없으면은 올라가기가 힘들고, 오히려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런 하루 만에 심하게 떨어지는 음봉이 나올 확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딱 고점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나 욕심을 낸다면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더블 양봉까지만, 더블 양봉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 이때까지는 2조 5천억이 나왔으니까 뭐 3조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날까지 추가 장대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에도 그랬지만 저는 오직 자리만 보고 신고가,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잘 붙고 변동성이 잘 나오는데,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들에서 투자 심리가 어떻냐면, 이거는 반등해도 윗골이 달리겠네. 위에서 물린 게 많으니까 반등하더라도 상승에 제약이 걸리겠네. 아주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황금선 밑으로 무너진 종목에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추세가 예쁘고 신고가를 다시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물론 이 말을 듣고 뭐 신고가를 돌파할 때 무조건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하는 방식은 그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뭐 최근에 매매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돌파하기 전에 잘 눈치를 채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눈여겨보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미 고점을 뚫어주고 고점에서 멀어진 상태에서는 저는 그걸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아쉽다 생각하고 보내줄 뿐이지. 자, 그 다음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추세가 좀 완벽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신고가 종목에 놓여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덕양산업과 오파스넷, 이 정도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가총액은 비슷하며 이게 규모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 최근의 종목들의 패턴을 봤듯이 그냥 일회성 종목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종목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 하더라도 일회성 종목이구나, 그냥 단기간에 매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무리 기준가를 그전 고점으로 정할 수 있긴 하더라도 주가가 나중에 고점 찍었다가 무너지면은 그 전의 고점을 지지해주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장에서 종목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다 분산이 되어서 한 종목에 집중이 되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고점을 못 지키면은 그 고점에서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것들도 많아서 무조건 이건 지지를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이 자리를 이용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잠깐 수익을 내준다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익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종목은 다 저에게는 일회성 종목입니다. 덕양산업은 시간의 거래에서 0.7% 신고가 근처라서 뭐 이 5,700원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시초가 대비 잘 빠지지 않았을 때,
잘 빠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기록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올릴 때는 3분당 7%, 3분당 5%, 3분당 3%, 그리고 3분당 5%. 그러니까 이 양봉들을 중간중간에 봤을 때 눈치 싸움을 하다가 한 방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최소 3% 정도는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면, 만약에 5,700원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면은 이게 빠지지 않았을 때 6,240원을 돌파하는 과정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기대치를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종목들이 무너질 때는 뭐 지지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라는 게 없이 좋은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기록도 봐야 되는데, 3분당 마이너스 4%, 3분당 마이너스 거의 10%.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잘 돼가지고 더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틀려가지고 고점을 뭐 찍자마자 이걸 개인들한테 유인하자마자 한 방에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법이니까, 5월 시장에서는 아무리 추세가 좋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일회성 종목, 줄 때 먹는 종목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4%까지 올랐다가 제가 이 과정을 봤습니다. 이게 주문 실수도 아니고 체결되기 전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보합에서 4%까지 올리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는데, 단순히 최근에 애경산업의 단일가처럼 주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문 실수가 단일가에 나와가지고, 애경산업이 아니고 애경케미칼이 단일가가 걸린 상태에서 4월 20일입니다. 마이너스 한 2%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순간적으로 30분 만에 25,000원에 누군가 주문 실수를 넣어가지고 체결이 되었는데, 뭐 딱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다, 비정상적인 거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우르르 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4%까지 올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르르 몰리는 것은 제가 최근에도 몇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든 뭐 장 초반의 동시호가든 순간적으로 호가가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으며, 자,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을 했고, 뭐 마이너스 1%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고점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볼 수가 있는데, 덕양산업이든 오파스넷이든 일단 시초가 시작한 다음에 매도 폭탄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 폭탄이 나올 거면은 시작하자마자 중간도 없이 시초가 대비 3%를 넘어서는 그런 하락이 나올 텐데, 그 하락이 10분, 20분 사이에 나오지 않고 주가가 이상하게 시초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눈치 싸움입니다. 눈치 싸움으로 한 번 매수가 몰렸다 하면은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 고점과의 거리만큼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초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거나 눌리거나 빠지는 것을 확인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수직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종목을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계획을 한 것은 이게 탄탄한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확인할 틈도 없이 올려버렸다? 이미 계획에서 틀어진 겁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웠던 종목이 매매를 못한 채 날아가면 당장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내가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면은 전혀 아쉬울 것 없이, 아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쉬움 없는 생각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월 시장은 큰 기대 없이 큰 수익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다들 기대 없이 편한 매매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